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023년 1월 1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한 30분 정도 방송을 녹음을 해서 팟빵에는 업로드가 됐는데요. 왜 오늘부터 유튜브는 용량이 크다고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용으로 다시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올해 돈다방 미쓰리가 뭐 코너를 나누든 하여튼 뭔가 좀 방송을 좀 개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편하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안 할까봐 일단 유튜브 자체에서 용량을 줄여버리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 급한 대로 내용만 유튜브에서는 제가 진짜 전해드릴 내용만 한 15분 정도에서 다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 이러한 그 변화를 좀 고려해서 좀 알차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응 기간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1월 2일부터 1월 6일까지 2023년 첫 번째 주,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2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1월 3일부터 주식시장이 열리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 2일 10시에 개장해서 3시 반에 끝납니다. 자, 증권 전문가들은요, 중립 수준의 무난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피는 매년 1월 중 13번 상승에 성공했다. 상승률은 0.9%밖에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1월 달은 상승했다. 13번 정도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1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에 코스피 3,000포인트 탈환한다고 증권 전문가들이 얼마나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작년 1월 달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권 전문가들이 여러분 이젠 재작년이 되었는데요. 2021년 7월 달에 뭐라고 했습니까? 2021년 12월 달에 코스피가 3,700포인트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 올해 너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데 저는 그러한 전망도 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단지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의 심리를 1년 전체적인 전망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1월 6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1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2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6일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는 일단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2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21만 7,500명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보다 부진하죠. 그리고 실업률은 전월과 똑같은 3.7%, 그리고 평균 시급은 0.4% 상승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4일 수요일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12월 달 50bp 금리 인상했잖아요. 75bp 금리 인상에서 50bp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이유, 바로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생각해 보시면 50bp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네 이런 공포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따라서 12월 FOMC 회의록에서는 뭐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금리 인상 조절은 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뭐 가야 될 길이 멀다 뭐 비스무리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ISM, S&P 글로벌 12월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50 아래에서 둘 다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서비스 PMI 지표는 아마 둘 중에 하나 정도는 50, 기준선 50 이상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요.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반가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난 12월 29일 날 경제지표가 부진하니까 경제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의 어떤 포장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것처럼 뉴욕 증시는 지금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포커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진한 경제 지표를 경기 침체라고 읽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연준의 발목을 잡는 효과라고 예쁘게 포장을 하고 있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경제야 심리고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쓸카드 많은 미국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버텨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주식시장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 발표되는 경기지표가 부진할수록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사 속도 조절 가능성에 더 집중할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중순부터 여러분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 효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 중순부터 발표되는 전분기 기업 실적이 만약에 부진해도요. 1월이다 보니까 새해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발표되는 기업 실적은 전분기 부진한 것보다는 새해 앞으로의 전망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지난 분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감소됐다. 매출도 이자 부담이 커진 미국이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매출도 감소했다. 이렇게 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2023년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적응해 갈 것이고 위드 코로나로 전개되고 이러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증시는 전분기 실적 부진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2023년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코스닥 전망치를 보면은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 2022년 마지막 코스닥은 1.89%, 13포인트 하락해서 679포인트로 마감했죠. 그런데 이 올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코스닥 하단 평균은 633이고요. 상단 평균은 823입니다. 이런 전망 여러분 다 개무시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사들이 이런 전망 맞춘 적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스피 다시 3,000 간다고 했고요. 재작년 7월 달에 연말에 3,700 간다고 했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전망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이 시점의 분위기를 전망에다가 입혀버리니까 증권사 전문가들은 전망을 제대로 마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도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계속 해드렸죠. 자, 단지 현실 파악은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지금 125bp입니다. 따라서 미국보다 먼저 진행될 올해 첫 번째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125bp 금리 격차도 있을 뿐더러 1월 말에 지금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1.5%씩이나 늘어납니다. 가뜩이나 미국은 선진국이고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윤석열이 만들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자꾸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외국인들이 발을 뺀다고요. 여기서 금리차가 더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외국인이 손 탈탈 털고 떠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통위에서 한 25bp 정도, 특히 이번에 연준이 어쨌든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인상할 거를 예상해서 우리나라도
인상한다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죠. 금리 인상하면 당장 또 시중금리가 출렁거릴 것이고요. 그럼 또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1%대까지 금리 격차를 줄여놓지만 1월 말에 다시 미국이 25bp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다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현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 허접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분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이 경기 둔화가 아니라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쁘게 포장해서 뉴욕 증시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하는데 7.1%보다 훨씬 둔화된 둔화폭을 내놓는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분기 기업 실적 어닝 시즌으로 돌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달 발표되는 어닝 시즌은 전분기의 어떤 기업 실적 결과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월 말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기조만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이 이제 위드 코리아로 가면서 세계 여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퍼져서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려감과는 달리 지금 각국에서 중국 입국자들의 어떤 그 방역을 강화하고 있죠.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중국인들이 만들어내는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가 커지지 않고 그리고 월말에 연준이 이제 3월 달에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 놓은다면 최소한 1월 달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과정, 전분기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1월 달 다음에 1월 말에 연준이 금리 동결 분위기만 만들어 준다면 2월 3일까지는 아마 괜찮게 가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일명 김진태 사태로 벌어진 대한민국 채권 시장의 불안감 일단 돈으로 메꿨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봄철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술렁거리게 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시장이 뭐 2,400을 넘어가서 2,500 정도만 되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많은 투자자들이 상저하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월 달 분위기 나쁘지 않네. 거기다가 연준이 금리 동결 기조만 만들어준다면 2월 달, 3월 달은 오히려 증시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시가 화끈할 때 오히려 위기가 터지죠.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위기가 온다면 1월 달 혹은 3월 달이 아닐까라는 그 시나리오에서 특별하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인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즉 중국의 뭐 차이나 펀드가 엄청난 인기를 누렸을 때 그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습니까? 14.2%였습니다. 2006년도가 14.2%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02년도에 9.1%를 시작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폭을 보이더니 14.2%까지 증가했고 그러한 증가세에 금융시장에 돈을 밀어넣게 만들었던 금융상품이 바로 적립식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적립식 펀드가 만들어낸 엄청난 유동성 장세, 그 호황 장세를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죠. 그렇게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미국이 회복될 쯤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이 회복될 쯤 2015년에 중국이 얼마 전까지 두 자릿수 14.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이 이제 7%의 경제 성장률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악재에 증시가 출렁거리고 위안화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인 2.2% 기록했고요. 2001년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8.1%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에 아마 최종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3% 정도 이상 되고 있고요. 2023년 올해는 5%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5%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5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7% 안 될 거라고 증시가 출렁거렸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중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호황을 누리겠느냐. 모든 나라가 모든 기업이 모든 가정이 막 경제가 좋아지고 막 성공할 때 막 가열차게 성공하다가 언제까지 그 가열찬 성공이 이어집니까? 어느 정도 정점을 다다르면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죠. 대한민국도 80년대, 90년대 보여줬던 그런 호황 다시는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9.1%에서 14.2%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누렸다면 이제는 7% 깨졌다라는 충격이 아니라 이제 중국도 한 3에서 4% 정도의 경제 성장률로 이제 안착되어가는 과정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중국은 그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저렇게 못하는 거야 라기보다는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걱정했던 중국의 금융위기가 그래도 오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네. 여기에 감사함을 느껴야죠. 그래서 올해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0%로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눈높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혼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오히려 너무 기대를 하지 않고 너무 지금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어떠한 위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연준이 금융위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 증시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계속 시장에다 공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증권사들의 전망처럼 상저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엄청 안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생각은 앞에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미국은 부진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연준이 금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증시를 끌어갈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7.1%보다 둔화된 폭만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어닝 시즌에 들어가서 기업들이 전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 하반기는 괜찮을 거라는 전망만 제시해준다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설 연휴가 있고요. 중국도 이제 춘절이라고 있죠. 그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한 다음에 남아있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신호를 조금만 준다면 1월달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2월까지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3월달에 흥분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3월달에 우리는 조심해야죠.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관은 이렇고 만약에 제 시황관이 바뀌면 제가 커뮤니티에라도 긴급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시황관이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황관을 거의 바꾸지 않지만 잘 맞추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차분하게 시황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동안 오늘 2023년 1월 1일 첫날이니까요. 올해 정말 잘 달려보겠다라는 다짐 한번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휴식을 취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정권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딱 가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돈다방 미스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정말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1월 3일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만 예,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다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